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사후피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즘 들어서 병원에 임신 중절 수술 문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0월 초에 이렇게 연휴가 있었던 그 시기 다들 여행을 다녀오신 거예요. 그때 생긴 임신으로 지금 와서 임신 중절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말이잖아요. 가장 많이 임신을 하는 시기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그리고 발렌타인데이, 이때가 굉장히 임신율이 높아요. 임신을 많이 하십니다. 다들 여행을 가시고 또 특별한 이벤트를 보내고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에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피임을 완벽하게 하신다면 너무 좋겠지만요. 피임이라는 거는 언제든 한 번씩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전 피임약을 잘 복용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콘돔을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콘돔을 사용했는데 찢어지거나 질 안에 그냥 남아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서 피임에 실패하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후피임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후피임약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전에 병원에서도 처방을 드릴 때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게 좋다, 부작용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무서운 약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 와서 이거를 처방받는 것 자체를 부끄럽고 굉장히 죄책감이 드는 행동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뭐 문명의 이기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후피임약을 한번 먹음으로써 임신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몸도 지키고 돈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후피임약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도 사후피임약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 하는 거는요, 매 주기마다 복용하는 분들, 너무 자주 복용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1년에 한 번 이거 먹는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긴가민가 할 때 있잖아요. 내가 피임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든지, 가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내 주기가 불규칙하다 하시는 분들은 드시는 게 좋아요. 사후피임약을 드셔서 만에 하나 있는 임신의 확률을 제거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도 사후피임약을 먹어본 적이 있고요. 먹고 부작용을 겪어본 적도 있어요. 부작용이라 하면 뭐 특별한 것까지는 아니었고요. 우리가 그 두 가지 약물을 처방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는 노레보라는 약이고요. 한 가지는 엘라원이에요. 두 가지 다 피임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요. 노레보는 그 관계를 가지고 3일 내에, 엘라원은 5일 내에 복용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방을 드려보면요, 노레보의 부작용이 조금 속이 메스꺼리는 그런 부작용이 조금 더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드시는 것보다는 엘라원을 드셨을 때 그런 부작용 없이 잘 복용을 하실 수 있어서 엘라원 위주로 처방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는 해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린 속이 안 좋은 거, 그래서 너무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토해버리거나 그래서 약을 다시 복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두 번째 부작용은 생리불순. 그래서 호르몬을 교란시킴으로써 임신이 되지 않게, 착상이 되지 않게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리하려면 그래도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리처럼 나와버렸다. 혹은 지금도 피가 나고 먹자마자 피가 났다. 혹은 생리를 할 때 됐는데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리 주기가 좀 들쑥날쑥해질 수 있어요. 약을 드시고 보통은 2, 3개월 내에는 약간씩 들쑥날쑥 할 수 있는 거 정상이에요. 저는 엘라원을 복용한 후에 2, 3일 지나서 생리를 시작해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도 일종의 부작용이긴 한 거죠. 그런데 장기적인 악영향 같은 거는 없었고요. 사후피임약을 드실 때 뭔가 죄책감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복용하면 내 몸을 망치는 길이고 큰일 나는 거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약을 복용하고 일시적으로 생리가 좀 불규칙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큰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 주기 먹는 거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호르몬 불균형을 너무 꾸준하게 만들어 가다 보면 본인의 생리 주기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오히려 언제 임신이 될지, 언제가 가임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주기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먹어야 되는 시기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른 채로 계속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를 드시는 것보다는 사전 피임약을 꾸준하게 드시는 게 더 안정적이다,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사후 피임약을 많이 드셔야 할 정도로 성생활이 활발하시다
라고 한다면 루프를 넣거나 조금 더 적극적인 피임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사후피임약은 잘 드실 수도 있지만 이게 한 주기에 몇 번씩 관계가 있었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전에 먹은 약으로 이후에 관계가 커버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한 시기에는 약을 복용을 하고 실제로 정말 임신이 될 시기에는 약을 복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임신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사후피임약 먹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쭤보면 관계를 하고 나서 사후피임약을 먹은 때도 있었고 안 먹은 때도 있은 거예요. 그리고 사후피임약 먹고 나서 이후에 관계를 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사후피임약이잖아요. 사전피임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관계에 대해서는 커버를 해주겠지만 이후에 있었던 것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신에 오히려 더 노출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자주 복용하시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꼭 필요할 때 한 번쯤 복용하는 거, 이번 크리스마스 때, 발렌타인데이 때 뜨밤을 보내다가 어쩌다가 실수를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콘돔을 꼭 사갔어야 했는데 잊어버렸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음날 새벽같이 오실 필요 없어요. 밤에 응급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음날 아침에 외래 오셔서 사후피임약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산부인과 의사가 생리 주기와 그리고 마지막 생리 날짜를 고려해서 가임기라고 판단이 되면 약 처방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번 복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두 달쯤 지나서 임신됐어요. 원하지 않는 아기예요 하면서 산부인과 찾아오지 않도록 미리 사후피임약 드시는 거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병원을 오시고요.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안해서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만에 하나의 확률까지 의사는 고려를 해서 약을 권유할 거기 때문에 꼭 드셔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처방을 줄 거고요. 정말 전혀 먹을 필요가 없을 때만 처방을 거부를 할 겁니다. 그럴 때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굳이 안 먹어도 될 약을 먹어서 호르몬 불균형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사를 믿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한 번씩 미성년자인데 사후피임약을 처방을 받고 싶다. 그럴 때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혹은 부모님과 같이 가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성년자라도 사후피임약 처방은 산부인과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내원에서 내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많이 알리지 않더라도 사후피임약 처방은 급여 처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으로 접수해서 기록이 남고 이런 진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비밀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본인 확인 후에 청구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진료를 진행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내가 꼭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 더 주의하셔야 되겠죠. 병원의 기록은 부모님이라고 해서 본인 허락 없이 와서 보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임신이 되는 것이 더 문제이지 산부인과 와서 사후피임약 처방받는 거 화를 내실 수는 있겠지만 더 큰 문제를 현명하게 잘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미성년자이든 결혼을 하신 분이든 필요할 때 병원에 오셔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빨리가 좋아요. 그래서 3일 내에 오시는 게 가장 효과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셔서 처방을 받으시고 5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효과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조금 늦더라도 복용을 하시는 거 권유를 드릴게요. 오늘은 사후피임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신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은 꼭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